자, 여기 영수증 한 장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건데요. 결제 금액이 무려 850만 원. 샤넬 클래식 플랫백이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할부가 36개월이라는 점이에요. 이 가방을 사고 나서 남은 카드 한도액이 단돈 12,000원이었습니다. 이 영수증 주인은 결국 법원에 개인내생을 신청했는데요. 그녀의 진술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산 그 순간만큼은 제가 빚쟁이가 아니라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2024년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기이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명품 소비가 이렇게 정점을 찍는 바로 그 순간에 20대와 30대의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명품 소비와 청년 파산이 동시에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과소비하지 마세요 같은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어떤 깊은 병에 대한 일종의 진단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병의 증상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소위 가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행동 패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빅 로고, 그러니까 커다란 로고에 대한 집착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로고를 숨기는 올드머니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은 가슴 한가운데, 가방 정중앙에 거대한 로고가 박혀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을 하죠. 왜냐하면 그 로고가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증상은 파편화된 결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겉으로는 되게 쿨하게 카드를 쫙 긁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아주 복잡한 신용거래로 그 지출을 잘게 쪼개서 숨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이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의 일부, 아주 최소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거죠. 사실상 이자율 18%가 넘는 고금리 빚으로 돌려막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매달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서울 사던 32세 이대리의 실제 가계부인데요. 월급으로 320만 원을 받아요. 뭐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죠. 하지만 차 할부금에 월세, 생활비, 그리고 대출금까지 내고 나면 매달 65만 원씩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메꿀까요? 맞습니다. 또 다른 카드로 돌려막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거죠.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간 구찌라고 불렸다는 한 20대 여성은요, 밥 먹을 돈을 아껴서 명품을 샀다고 해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언니 너무 부러워요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 댓글이 제 밥이었고 제 난방이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는 증상들을 살펴봤죠. 그럼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건 절대 개인의 허영심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없어요.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지난 10년 동안 월급은 평균 25%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0%나 폭등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집 산다는 게 이젠 계획이 아니라 거의 판타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경제적인 절망감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냐면 어차피 평생 돈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오늘을 즐기자. 가방이라도 사자. 하는 식의 홧김 소비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절망의 소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초연결 사회가 만든 비교 지옥입니다. 우린 스마트폰만 켜면 24시간 내내 다른 사람들의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옆집 철수랑 나를 비교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상위 1%의 삶과 내 삶을 직접 비교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취약한 순간을 귀신같이 알아채서 소비를 부추기고요. 선구매 후지불 같은 서비스는 빚을 무슨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인 것처럼 포장해서 권하죠. 거기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명품 소비 세계 1위라는 이 타이틀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훈장이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통증 지수라고 해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꽤 무겁고 답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미친 감염무도회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 일종의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전략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소비를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둘째, 진짜 자산과 껍데기뿐인 부채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세요. 셋째,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SNS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넷째, 월급 하나만 믿지 말고 또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2번째 전략.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는 것.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명확해져요. 주식, 채권, 혹은 내 몸값을 올려줄 기술 교육 같은 것들은 미래의 나에게 돈을 더 벌어다줄 자산입니다. 반면에 외제차, 명품 가방, 최신 핸드폰은요, 사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부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소비만 하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사고 싶은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화려한 샤넬백을 들었지만 카드값의 허덕이는 빚쟁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에코백을 들더라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인 척하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명품은 백화점에서 팔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삶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